감정과 인식. 안녕하세요. 50세 유미의 성장일기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인간의 감정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 것일까? 불현듯 머릿속을 스친 이 무거운 화두가 하루 종일 나를 힘들게 하고 있다. 감정이라는 단어가 가진 기본 속성은 사람을 고통으로 끌고 들어가는 자력이 있는 것만 같았다. 인간의 동물적 기저에는 두려움이라는 것이 내재되어 있다. 생존에 대한 본질적 두려움이다. 먹을 것이 없어 굶어 죽으면 어떻게 하나? 맹수로부터 공격당하면 어떻게 하나? 집단으로부터 외면당하면 어떻게 하나 등 온갖 종류의 생존 두려움이다. 키 140cm 정도밖에 되지 않은 왜소한 인종이었던 호모 사피엔스는 신체적 약점 때문에 이런 두려움을 계속 안고 진화했다. 그 후손인 우리는 고도로 현대화된 사회를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두려움의 크기는 줄지 않았다. 오히려 고도화된 사회만큼이나 고통과 두려움도 진화했다. 교육으로 인해 인간의 내재된 두려움은 더욱더 증폭된다. 집단 무리 속에서 나고자가 되면 안 되고 무리와 잘 소통해야 하고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이러이러한 것을 지켜야 한다는 강박적 규율과 관념이 무의식을 짓누른다. 따라서 사람들은 학습된 규율과 관념을 기준으로 무리 속에서 잘 적응해서 살아보려고 노력한다. 하지만 현실과 이상의 괴리 속에서 항상 내적 갈등을 겪게 된다. 이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과거를 후회하고 미래를 두려워하는 감정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기본적인 메커니즘이다. 따라서 부정적인 감정은 늘 따라다닌다. 생물학적 본성을 가지고 있는 내가 감정이 무엇이고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 것인가 라는 화두에 대해서 사유하면서 하루 종일 우울했던 이유가 바로 이것이었다. 그럼 인간은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생물학적 본능으로 항상 이렇게 우울하고 두려운 감정을 가지고 공포 속에서 살아가야 한단 말인가? 왜 두려움이 바탕에 깔린 고통의 감정을 품고 살아가야 한단 말인가? 그렇다면 인간은 왜 태어났을까? 좀 더 아름답고 기쁜 마음으로 평화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는 없는 것일까? 인간이 진화를 거치면서 무리지어 생존해야만 하는 집단적 생존 논리에서 고통이 야기됐다는 것은 충분히 설득력이 있다. 하지만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그 기본 속성, 즉 두려움을 극복하고 강력한 의지를 불태워 긍정적인 마음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은 또 다른 규율이라고 할 수 있겠다. 여기서 질문해 볼 것이 하나 있다. 그럼 진화론적 인류 탄생 이전에 인간이라는 존재는 아예 없었나? 단순히 인간은 동물, 식물과 다름없이 생물학적 유전자로서만 존재하고 소멸하는 것일까? 인간이 진화 과정에서 얻게 된 언어 능력과 사고 능력만으로 단지 이 거대한 문명을 이루어냈다고 할 수 있을까? 그렇다면 이렇게 과학 문명이 발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어째서 과거와 현재의 불가사의 같은 일들은 세계 곳곳에서 여전히 존재하는 것일까? 인간이 지금까지 밝혀낸 과학만이 진실이라고 단정할 수 있을까? 그럼 과학이 발전함에 따라 진실은 그때그때 변하는 건가? 그것이 다라고 믿어도 되나? 하지만 이런 지극히 철학적인 문제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하다. 내가 알아야 다룰 수 있기 때문이다. 그것이 무엇이든 모르면 휘둘리고 정복당한다.
인생의 대부분을 감정에 휘둘리며 살아왔던 나는 너무나 힘든 시간을 보냈었다. 감정에 포위된 채 살아가는 삶은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기 때문에 난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더 고민해 보려고 한다. 나는 어려서부터 종교가 있었다. 난 영혼과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 인정한다. 어떤 이는 종교 또한 학습화된 교육으로 인한 의식 흐름이라고 비난할 수도 있을 것이다. 물론 종교가 가지고 있는 집단적 오류에 대해서도 할 말이 많지만 여기서는 차치하기로 한다. 하지만 유물론적 사고관을 가진 사람들은 오직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확실한 것만 인정한다. 그럼 확실하다는 것이 무엇인가?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면 확실한가? 인간의 눈은 빛의 전체 영역 가운데 아주 적은 일부만을 볼 수 있다. 눈으로 보이는 가시 영역을 벗어난 나머지 빛의 영역은 볼 수 없다. 그럼 인간 눈에 보이지 않으니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단언할 수 있을까? 에너지 파장을 볼 수 있는 키를리안 카메라가 개발됐다. 이것을 놓고도 이제야 초자연적인 에너지를 볼 수 있게 되었다. 또는 과학적인 현상의 일환일 뿐이다 라고 의견이 분분하다. 하지만 여전히 자외선, 적외선, 감마선, X선 같은 대다수 파장대에 무엇이 존재하는지 눈으로 볼 수 없다. 이것이 우리 과학의 현 주소이다. 그리고 발전된 과학 문명을 우리의 인식이 아직 못 따라가고 있다. 그러니 안 보인다고 안 믿을 수만도 없는 노릇이다. 그럼 눈에 보이지 않는 비물질적 존재를 인정한다는 것은 우리 삶에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일까? 내 생각엔 희망이다. 누군가는 나약한 인간이 초자연적인 것에 의존하는 망상이라고 조롱할 수도 있다. 하지만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뒤돌아 잠시만 생각해보면 물리적인 측면의 인간이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지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이다. 수만 번을 자기 뜻대로 쉬지 못하는 것이 인간이다. 비물질적 존재를 인정하고 거기서 희망의 씨앗을 찾아내고 키워가는 것, 그것은 의존이 아니다. 창조다.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대상이 나 자신이라면 그것은 의존이 아니라 창조인 것이다. 나 자신의 무한한 에너지를 믿고 나 자신을 내 삶의 창조주로서 인정하는 것이다. 실제하는 나와 보이지는 않지만 존재하는 근원적인 나를 인정하는 것. 이것이 창조적 주체로서 살아가는 것이다. 스위스의 세계적인 심리학자 칼 융도 이야기했다. 무의식을 의식화하지 않으면 무의식이 우리의 삶을 결정하게 된다고. 이렇게 내 무의식의 존재를 인식하고 삶의 주인으로 살아가게 되면 내 삶을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창조할 수 있게 된다. 감정이 날 집어삼키지 않는다. 나의 감정을 완전히 지배하고 다룰 수 있게 된다. 결국은 실제하는 에고의 나로부터 감정이 일어나서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존재하는 근원적 사랑인 나에게로 모든 감정이 사라지게 된다. 결국 감정은 작은 나에게로 와서 큰 무의식의 나에게로 사라지는 것이다. 인간에게 일어나는 모든 감정은 경험하고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그리고 인간은 고통이라는 감정으로부터 성장하게 되어 있다. 고통의 깊이에 비례해서 성장의 깊이가 깊어지는 것은 물론 아니다. 고통의 정도도 지극히 주관적이다. 그리고 심지어 그 고통은 시도 때도 없이 찾아온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 고통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
성장과 패배가 갈라진다. 그래서 고통을 어떻게 바라보느냐는 아주 중요한 문제이다. 아무리 비극적이고 처참한 경험이라도 모든 인생에는 교훈이 숨어 있다. 그 고통에서 경험하고 교훈을 얻고 성장할 것인가? 분개하고 억울해하며 원망하고 자책할 것인가? 겁내고 물러설 것인가? 정복할 것인가? 생각해 볼 문제이다. 고통과 두려움의 한가운데 있을 때 그것을 인식하고 받아들이는 것은 고통을 치유하고 삶을 성장시킨다. 난 그것을 실제로 경험했고 현재는 늘 그렇게 살아가려고 노력 중이다. 세상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 인생은 고통스럽다는 사람과 인생은 아름답다는 사람이다. 이에 대해 별다른 생각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고통 쪽에 속한다. 왜냐하면 우리가 스스로 먹거리를 책임져야 하는 자본주의 사회에 살기 때문이다. 자본을 벌어야 하는 물리적인 행위 자체가 곧 고통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인생이 아름답지도 고통스럽지도 않다는 것은 본능적으로 고통 쪽에 가깝다는 얘기다. 우리 모두는 알고 있다. 생각에 따라 현실이 달라진다는 것은 예로부터 진리로 통한다. 고통이라고 생각하면 고통스러운 일상들이 나타나게 되어 있다. 그에 반해 인생이 아름답다고 생각하면 그 인생은 아름답게 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어떤 인식으로 세상을 바라볼지는 본인이 정하는 지극히 개인적인 문제이다. 우리는 이것을 가치관이라고도 말한다. 가치관은 인간이 자기를 포함한 세계를 살아가면서 갖게 되는 근본적 사상에 대한 평가 태도이다. 그 평가의 주체는 자기 자신이다. 그리고 가치관은 일회성이 아니라 계속성이 내재되어 있다. 기본값을 무엇으로 장착하느냐에 따라서 기계의 성능이 달라지는 것과 같이 내 인생의 기본 가치관을 어떻게 세팅할 것인가는 깊이 고민해봐야 할 중요한 명제이다. 왜냐하면 본인의 결정에 대한 책임은 오롯이 본인 스스로가 져야 하기 때문이다. 아니, 본인뿐만이 아니라 가족과 사회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든지 살아갈 날들은 참으로 길게 남아있다. 남아있는 시간이 20년이던 아니 5년이던 1년이던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니다. 그 시간 동안 본인이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지를 스스로 정할 수 있다면 이왕이면 좀 더 긍정적이고 발전적으로 내 값을 정해서 하루하루 깨어있으면서 자기 꿈을 위해 노력하고 살아가야 하지 않을까 하는 것이 나의 생각이다. 나에게뿐만이 아니라 이 글을 읽는 모든 사람들이 지금 이 시간 이후로 나의 가치관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사유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상으로 50세 유미의 성장일기의 이유미였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